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자, 내일이 조국 동생의 구속 만료일입니다.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권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권 씨의 혐의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조국 전 장관과 겹칩니다. 조국과 겹치는 두 가지 혐의. 그렇다면 앞으로 조권 씨를 구속 기소함에 따라서 조국도 앞날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동생 조권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권 씨, 이제 실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 기소되면서 조국의 동생 조권 씨의 실명도 공개합니다. 자, 조권 씨는 상당히 파렴치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됩니다.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 시작해서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 이번에는 조국의 동생 조권 씨 3명을 구속 기소한 셈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된 사람이, 그리고 거의 가족들이 이렇게 줄줄이 구속 기소된 경우를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은 깊고도 방대합니다. 정작 조국 본인은 어떻게 될지 지금 주의 있게 지켜봅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은 조국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검찰은 조범동 씨, 정경심 씨, 그리고 세 번째로 조권 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지금 조사한 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경심 씨나 조권 씨나 검찰이 불러도 안 나옵니다. 조사를 받다가도 몸이 아프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만한 피해자였는데 결국 구속 기소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방금 전 조권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권 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돼서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조권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빚돈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 재단으로부터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조국 동생 조권 씨는 이 웅동학원, 웅동중학교에 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하고 또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고와 피고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조권 씨는 학원재단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조국 동생 조권 씨와 조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검찰은 두 가지 정도의 혐의는 조국 전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겹칩니다. 자, 조권 씨가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과 채무면탈을 한 과정에서 조국은 재단 이사로 있었습니다. 한 10년가량 조국은 이 웅동학원의 재단 이사였고 그 뒤에는 정경심, 조국의 아내가 재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과거에는 조국의 아버지였고 지금은 조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이 운동학원의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조국도 이렇게 조국 동생 조권 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동안 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조했거나 혹은 도와줬을 겁니다. 이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운동학원의 소송 문건이 조국의 자택에서 컴퓨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뭔가 개입했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 몰랐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물증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의 동생은 2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그 뒤에도 조국의 동생은 계속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지금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우울증, 폐쇄공포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 석방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독 조국의 가족들은 이렇게 건강을 핑계로 불성실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권과 반칙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조국입니다. 조범동은 이렇게 해서 기소했습니다. 방금 기소했습니다. 그럼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 주 조국에 대한 추가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록용으로 검찰은 계속 불러야 합니다. 지금 조국에 대해서 질문할 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일단 다 물어보고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한 대로 넘기면 됩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검찰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형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형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형법을 이용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을 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국이 과거에 썼던 글들과 비교하면 조국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썼던 글과 기억하면 정말 위선자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조국의 동생 조권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조국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상당히 뜨거운 행보가 되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